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학기 1회고사 수업을 듣지 못한 친구와 그 다음에 2학기 1회고사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역이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역이라는 이야기. 자, 무역은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 간의 거래를 우리가 무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국가 간의 거래가 왜 발생하느냐? 이 무역을 통해서 각 국가 간이 이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을 실시하는 거죠. 결국에는 얘들아,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생산비의 차이. 우리 책에서는 생산비용이라고 나왔죠. 생산비의 차이로 인해서 자기 국가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품을 뭐해서 특화해서 자, 교환하는 행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상대 국가들은요, 무역을 통해서 뭘 이룰 수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얘들아, 무역이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은 각 국가 간에 반드시 이익이 발생해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왜 무역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은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은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절대 우위가 있고요. 두 번째로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자, 절대 우위를 얘기한 사람은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 애덤 스미스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우위를 이야기한 사람은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이론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이 바로 우위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위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산비 측면에서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 측면에서 우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비 측면에서는 얘들아, 적은 생산 요소가 투입되는 경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생산량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같은 기간 또는 한 명의 노동자가 생산하는 생산량이 많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위를 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절대 우위는 어떤 개념이냐면 무조건 뭐냐면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이것을 뭐해서? 특화해서 수출을 하면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비교 우위는 어떤 거냐면 어떤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특화해서 교환을 하면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같은 얘기로 표현하면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특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리카도는요, 무역의 이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거를 얘기했냐면 기회비용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기회비용은 무엇이냐?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되는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무역의 이론에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역의 전제는 전 세계의 국가는 2개만 존재하고 생산하는 물품도 2개밖에 없다라는 전제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비교위에서 얘기하는 기회비용은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되는 다른 재화의 가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가면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교과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몇 쪽을 보시면 되냐면 134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134페이지에 있는 표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져 있냐면 134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 보면 다음 표는 각국과 을국이 노동자 한 명이, 자 보자, 노동자 한 명이 동일기간이라는 것은 뭐 주어지기 나름이겠죠. 하루면 하루, 5시간이면 5시간, 12시간이면 12시간, 뭐 이렇게 동일기간 내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이야기한다. 지금 생산량을 얘기했어. 생산량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이 나왔을 때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우위에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풀을 보면 얘들아, 우리 TV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미를 생산해요. 우리 TV를 대로 본 거고 여기는 톤으로 본다고 하면, 자 보자. 각국과 을국이 있는데요. 각국은 3대, 그 다음에 밀은 2톤. 자, 그 다음에 을국은 TV가 2대, 밀은 3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어.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노동자 한 명이 도대체 TV와 밀을 얼만큼이나 생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각국은요, 노동자 한 명이 TV를 3대를 생산할 수 있고 하루에 밀을 2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각국은 결국에 절대우위 가치에서 보면 TV에 대해서 특화를 해야 돼. 자, 을국의 입장에서 보면 을국에서는 노동자 한 명이 하루 동안 TV를 만들면 2대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밀을 생산하면 3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많이 생산하는 이 3톤, 결국에는 밀을 특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우위 관점에서도 무역이 설명이 가능하죠. 이 무슨 얘기냐? 각국은 TV를 특화해서 을국에 수출하면 되는 거고요. 을국은 밀을 특화해서 각국에 수출해서 서로 교환하면 된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지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 저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느 쪽을 보냐면 13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각국과 병국이 나옵니다. 각국과 병국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TV 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철강이 주어졌습니다. 철강 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각국을 보면
3, 6이 되는 거고 을국을 보면 1,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노동자 한 명이 동일한 기간 내에 생산할 수 있는 텔레비전과 철강의 양이기 때문에 자, 각국 보도록 합시다. 각국은요. 자, 노동자 한 명이 TV 3대를 만들 수 있고 을국은 1대를 만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우위 관점에서 보면 TV는 누가 우위를 갖고 있냐면 각국이 우위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철강을 살펴보면 각국은 6톤을 생산할 수 있고 을국은 3톤을 생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철강도 마찬가지로 누가 갖고 있냐면 절대 우위를 각국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은 국 내에서 자기들이 더 적은 생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 내에서 생산해서 자기들이 자급자족하는 게 더 유리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 우위로는 무역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비교 우위로는 무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표를 그려가면서 저 비교 우위로, 즉 비교 우위는 선생님이 얘기해서 기회비용을 구한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기회비용을 구해서 특화를 하면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표를 그려봅니다. 각국과 병국이 자, TV를 생산하고 얘는 대. 자, 그 다음에 철강을 톤이라고 얘기한다면 각국은 3, 6이고 병국은 1, 3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얘들아 보자.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비교 우위로. 즉 TV 한 대 생산을 위한 철강의 기회비용 이거를 구해볼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어떤 얘기하고 같냐면 결국에는 뭐냐, TV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밀이 아니죠. 철강을 얼마나 포기해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각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각국은요. 자, 비율을 봐봐. 얘들 1대2죠. 1대2야. 1대2. 결국에는 TV 한 대를 생산하려면 철강을 몇 톤 포기하면 되냐면 2톤을 포기하면 돼. 자, 근데 병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대3이니까 TV 한 대를 생산하려면 철강 3톤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특화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갑은요, 뭘 특화해야 되냐면 결국엔 TV를 특화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거꾸로 가서 자, 이번에는 철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철강. 자, 그럼 각국은요, 철강 한 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도대체 TV를 몇 대 포기해야 되냐? 결국엔 나누기 6 해주면 되지. 그래야 여기 1이고 결국엔 얘는 각국은 TV 2분의 1대를 포기해야 돼. 자, 을국은요, 병국은요, 나누기 3 해주면 되지. 그래야 여기가 철강이 1톤이 되잖아. 그러면 TV를 3분의 1대 포기하기 때문에 얘가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비교 우위는 병국이 갖는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TB는 각국, 철강은 을국이 비교 우위를 선점해서 비교 우위를 갖기 때문에 TB를 생산해서 각국에서는 TB를 생산해서 을국으로 수출하면 되고요. 을국에서는 철강을 생산해서 각국에 수출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기회비용을 구하는 거를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기회비용 구하는 거는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요거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자, 기회비용이 구해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것처럼 생산량이 주어질 때가 있고요. 또 하나 생산비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건 EBS 선생님들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던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회비용을 부르냐면 비자양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분수를 놨을 때 밑에 있는 걸 분모라고 하고 분자라고 얘기했을 때 얘들아 비용이 나오면 분자로 들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이 나오면 본인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보자. 일단은 기회비용을 구하는 방법은 각국은 각국끼리, 병국은 병국끼리 구한 다음에 그 기회비용을 가지고 나서 TB는 TB대로, 철강은 철강대로 구하면 되는 거야. 한번 보자. 이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자. TB, 철강, 그 다음에 각국과 병국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비자양모의 공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이거는 생산량이야. 생산량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분모로 들어가니까 자, 각국에서 기회비용 구하는 거는 본인이 3, 6으로 들어가니까 2. 자, 그 다음에 본인이 분모로 들어가니까 6, 3이니까 얘는 2분의 1.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1분의 3이니까 3.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2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철강 한 톤을 생산하기 위해 TB를 몇 대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뭐냐면 TB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 철강을 몇 개 포기해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 그렇게 해서 각 국가별로 얘들아 이렇게 기회비용을 구하고 이렇게 구한 다음에 비교하는 거예요. TB는 TB끼리, 철강은 철강끼리. 맞죠? 그렇게 되면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특화해야 되기 때문에 각국은 TB를 특화하게 되는 거고 을국은 을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병국은 이게 3분의 1이 더 적기 때문에 TB를 포기하는 게 3분의 1밖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철강을 특화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위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뭐다? 비교 우위로는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몇 쪽을 보냐면 반드시 이 문제도 풀으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몇 쪽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냐면 대단원 마무리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164페이지 대단원 마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 적용하기의 1번 문제. 1번 문제는 뭘 얘기하냐면 생산비를 얘기하는 거거든. 요 생산비를 이야기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자 양모 공식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설명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과서 펴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교과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중요 부분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상품이나 생산 요소는 무역을 통해서 얻어내며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더라도 생산 비용이 높은 상품은 무역을 통해 더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거꾸로 자,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고 생산자는 무역을 통해 넓은 국제시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규모의 경제 보도록 합시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자,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쭉 깝니다. 라인을 깔아요. 그런데 한 대만 생산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생산 비용은 어마무지하게 들어갈 거야. 하지만 삼성이 글로벌리하게 핸드폰을 수출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핸드폰을 수출하면서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규모의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특화와 분업을 통해서 맞지? 특화라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특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일에 전념하고 생산해서 교환하면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맞지? 이런 원리는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무역의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절대우위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절대우위는 누가 얘기했냐면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를 했다. 즉, 봐봐. 더 낮은 생산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 즉, 무조건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 표는 각국과 을국 노동자 한 명이 동일한 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텔레비전과 미리 생산량을 나타난 것이다. 자, 봅시다. 각국에서는 TV를 3대 생산하고 을국에서는 2대 생산하니까 결국에는 TV에 대한, 맞지? 이렇게 비교해보면 TV는 노동자 한 명이 3대, 을국은 2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TV에 대한 절대 우위는 각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밀은 보면 이렇게 비교해보면 노동자 한 명이 2톤, 그 다음에 을국은 3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각국은 TV, 을국은 밀에 대한 기회비용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즉, 텔레비전을 생산할 때 각국이 을국보다 생산 요소를 더 적게 들여 생산할 수 있고, 밀을 생산할 때는 을국이 각국보다 생산 요소를 적게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텔레비전, 을국은 밀에 절대 우위를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무역 활동이라는 거죠. 무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텔레비전을 생산하고, 자, 각국은 텔레비전을 생산하고 을국은 밀을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면 모두 이익을 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얘들아, 보자. 한 나라가 두 상품에 대해서 모두 절대 우위가 있어도 무역이 가능할까요? 즉, 이거는 절대 우위로는 무역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경우, 무역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두 상품 모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더라도 특히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자, 특히 더 저렴하게 생산한다. 즉, 기회비용이 적은 상품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화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비교 우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 요소나 비용이 아니고 바로 뭐다? 기회비용이다 라는 얘기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산 요소는 다른 상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철강 생산을 늘리는 것은 그 생산 요소로 만들 수 있었던 텔레비전 생산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회비용의 정의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얘들아, 우리 이거 다 계산해서 생산량으로 하는 거야. 이거 계산하는 과정은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결국엔 절대우위 관점에서 보면 각국은요, 뭐냐, 텔레비전과 철강에 모두 절대우위를 갖고 있어. 자, 비교해 볼게요. 자, 텔레비전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종일 생산하면 3대, 각국 병국은 1대, 철강 6톤, 여기는 3톤이기 때문에 절대우위는 다 각국이 갖고 있어. 맞지? 하지만 기회비용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텔레비전을 생산할 때 각국은 2톤이 철강을 포기하면 되지만 병국은 3톤이 철강을 포기해야 돼. 즉 기회비용이 작은 것, 2톤이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텔레비전의 비교 우위는 누가 갖고 있다? 각국이 갖는 거야. 각국이 비교 우위. 자, 마찬가지로 철강을 생산할 때 각국은 맞지? 2분의 1의 텔레비전을 포기하면 되지만 병국은 3분의 1대의 텔레비전만을 포기하면 된다. 즉 포기하는 가치가 적은 거, 병국은 텔레비전을 3분의 1만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병국은 철강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옵니다. 자, 즉 결론이죠. 각국은 텔레비전 생산의 기회비용이 낮으므로 텔레비전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병국은 철강 생산의 기회비용이 낮으므로 철강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그래서 각각을 특화해서 교환을 하면 뭐가 된다? 서로의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비교 우위가 발생하느냐라는 얘기죠. 즉 비교 우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우리 책에서는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자연 조건의 차이다라는 얘기. 자, 보도록 하자. 자원은요, 각 국가마다 분포하는 게 다 달라요. 즉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에티오피아는 커피 지역이 기후가 커피를 생산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비교 우위가 발생하고요. 생산 요소의 분포에 따라서도 비교 우위가 발생하는데요.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적 상품의 비교 우위,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첨단 무기나 항공기와 같은 자본 집약적인 상품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기술의 차이도 비교 우위를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독일의 자동차, 스위스의 시계, 한국의 반도체는 자연 조건의 생산 요소 차이보다는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비교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때에도 먼저 투자한 산업 규모를 키운 국가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 그 다음에 수입 품목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무역이동수사 리카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있습니다. 자,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얘들아 말 그대로 자유로운 무역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맞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관세를 없애거나 아주 낮게 부과하는 것. 두 번째, 수입할 땅이 없어요. 수입할 땅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야. 보호무역은 뭐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높게 부과하거나 수입할 땅량을 제공하는 거야. 이 보호무역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서로 무역 정쟁을 했단 말이야. 결국에는 관세를 미국이 부과하면 중국은 더 크게 부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이 장벽을 만드는 것, 이것을 갖다가 보호무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과 수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유무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유무역이 장점은 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소비기회가 확대되고 원자재 확보가 용이해지며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신기술이 전파되고 경쟁이 촉진된다. 요 교과서 내용을 요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무역 정책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이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얘들아 자유무역을 뭐 한다? 장려한다. 즉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또는 아주 낮게 매기는 거죠. 맞죠? 그래서 세계무역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된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계속 촉진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무역협정은 얘들아 말 그대로 국가 대 국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체결함으로써 맞지?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 그렇게 해서 수입 가격을 하락하면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비교위가 있는 상품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무역 착취 효과가 있고 맞지?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은 생산 비용을 낮추고 생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자료 더하기는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보호무역의 논리는 한 3가지가 나옵니다. 유치산업보호론인데 자, 유치산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산업이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국가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출발이 늦었단 말이야. 출발이 늦었다라는 얘기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는 비교 열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유치산업, 그 외국에 있는 경쟁 기업에게 그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산업 보호론은 자, 유치산업의 뜻 여기 나와 있고요. 신생기업이나 기업은 이미 비교 우위를 확보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유치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장. 자, 두 번째로는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보호무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보자.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거나 국방, 안보와 관련 있는 산업은 수입을 억제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특히 식량, 에너지, 군수품과 같은 상품은 너무 수입에 의존을 하게 되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또는 외국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와 경쟁이 있는 상품이 싼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그 산업을 유지했던 그 회사는 망하게 되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 회사가 망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국내 일자리가 감소해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 무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이익이 더 큰 게 일반적이고요. 자, 한 국가의 보호무역 정책은 무역 상대 국가의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얘들아, 보호무역 정책의 수단은 크게, 자,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맞지? 자, 관세는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펜을, 얘들아, 볼펜을 1,000원에 팔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더 싼 볼펜이 500원에 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볼펜을 생산하는 기업은 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수입하는 이 볼펜에 대해서 관세 1,000원을 부과하게 되면 대략 1,500원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관세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수입 할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을요 1,000톤으로 수입을 정해. 그럼 이 1,000톤이 넘는 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입이 된다, 안 된다? 수입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입 할당은요 관세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책 한번 읽어볼게요. 자,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 억제를 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보호무역 정책 수단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야 수입 상품이 가격이 상승해서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입량이 줄어들어서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특정 수입품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국가가 자국의 상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외국의 기업의 자국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 이하로 상품을 수출할 때, 자, 수입국 정부는 불공정한 무역으로 발생하는 자국의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관세는 외국 상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보조적으로 이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비관세는 수입 할당이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서 수입을 바로 제한하기 때문에 관세보다 더 강력한 수입 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수입 할당은요, 일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상품이 과도하게 수입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활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고, 개념 확인하기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여러분들 지금 중간고사 보느라고 고생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맺길 바라고, 학습하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이번 시험은 선생님이 주로 개념 위주로 냈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꼼꼼히 메모한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상 강의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